안녕하세요.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엘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 팟캐스트 4화를 시작합니다. 그 말은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재미있게 그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화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역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가수 슈퍼주니어를 좋아하잖아요. 제 이상형도 슈퍼주니어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키가 크고 날씬하고 눈이 크고 그리고 아이돌처럼 예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은 든든한 사람? 그리고 저하고 함께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 학생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나 문법 연습을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이야기할 LGBTQ와 관련된 학생들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고, 저에게도 처음에는 좀 새로웠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한 명의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다른 문화도 문화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하고 또 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 LGBTQ라는 말을 들은 건 그냥 우리 학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저의 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였어요. 그 학생은 저한테 저는 LGBTQ예요 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때는 LGBTQ라는 말을 몰랐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고 그때 그 학생이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거를 LGBTQ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처음 알게 됐어요. 그 학생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성별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그 학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금 헷갈렸던 상황이었는데 그 학생이 그 개념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면서 제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죠.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를 뜻하는 말이래요. 저는 이 말을 그 학생한테서 배웠는데 찾아보니까 한국인 분들도 이 LGBTQ라는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이 말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나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학교나 뉴스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소수자라는 말은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아주 적은 사람들을 뜻해요. LGBTQ라는 표현도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국어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성소수자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이태원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성소수자분들이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공간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정말 많은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트랜스젠더였다는 것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학생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더 뭔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커밍아웃을 처음 했을 때, 평소에 이런 주제에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커밍아웃을 누군가가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실수를 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한테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한테 성소수자와 관련된 작은 책도 선물로 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런 문화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학생과 더 가까워지면서 더 깊게 소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 이후로도 되게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학생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였고 또 어떤 학생은 게이나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학생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대부분 뭔가 예고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커밍아웃이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상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저는 게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뭐 아무 맥락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저한테 저는 사실은 게이예요. 저는 뭐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익숙해졌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성전환을 한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겠죠.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에서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는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것도 저한테는 아주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도 배우고 느끼는 것이 아주 많아요. 한 번은 어떤 여자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저 애인 생겼어요. 이러면서 여자 친구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여자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아차 싶었습니다. 혹시 그 학생이 기분이 나빴을까봐 엄청 걱정이 됐어요.
저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평소에 되게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와, 이 질문 진짜 멋있지 않나요? 참고로 이 학생은 성소수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학생이었다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이제 제가 여자니까 선생님은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머릿속에 불이 탁 하고 켜지는 느낌? 저도 뭔가 배려받는 느낌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뭐 저의 사생활이라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저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했던 거 있어요. 저는 이 학생들을 통해서 영어 공부도 했습니다. 영어에는 성별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성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they라는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성별에 따라서 he나 she만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자신을 they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표현은 보통 여자나 남자 중에서 하나만 뚜렷하게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는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they라는 대명사를 사용한대요. 한국어는 성별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지 않죠? 보통은 그분 또는 그 사람 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 분들은 성별을 뚜렷하게 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런 언어에서 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 언니나 오빠 같은 호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성전환을 해서 남자가 됐다면 형이나 누나 같은 호칭을 쓰게 될 것 같고, 여자가 됐다면 오빠나 언니 같은 호칭을 쓰게 되겠네요. 신기하다. 아무튼 이제는 저도 그 they라는 대명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서 뭔가 친구나 지인의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 they라는 대명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말을 할 때는 조금 버벅거리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he하고 she를 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한국어는 대명사에서 성별을 뭐 뚜렷하게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he인지 she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they까지 있으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도 어쨌든 영어 지식이 늘어나서 좋고 저도 영어 표현으로 배려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게 돼서 그건 너무 좋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아주 오랫동안 좀 보수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밝히기가 아주 어려웠던 분위기였죠. 한국의 방송인 홍석천 씨는 2000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을 때라서 뭐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충격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커밍아웃을 한 다음에 출연하고 있었던 방송을 모두 그만둬야 했고요. 오랫동안 TV에서 거의 그분을 볼 수 없게 됐었다고 해요. 하지만 홍석천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한 덕분에 한국 사회도 조금씩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아주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이 연예인으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예능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성소수자인 유튜버 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소수자분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도 아주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이 나왔고요. 그리고 메리 퀴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다양한 성 정체성과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점점 더 열려가고 있는 것 같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니까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직업을 넘어서서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에도 당연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뉴욕에 가거나 여행할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이런 분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시아의 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학생분들 항상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이나 인식, 그리고 문화가 한국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제가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